나를 구하는 필독 지식, 범죄 예방 코너 구해줘. 안녕하세요. MC 송민영입니다. 범죄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범죄를 수석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바지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 교수님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희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사실 남들처럼 휴가를 가기가 어렵죠. 네. 특히 이제 12일부터 고의정 재판이 시작되거든요.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네. 또 패널로서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다 끝나고 9월이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아픈데요. 네, 그래도 휴가지에서 크라임을 보고 계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특히 휴가지에서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같은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원정을 온 디지털 네. 성범죄자들이 있어갖고 그들에 대한 추적을 이제 일선에서 경찰서들이 많이 했는데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휴가지에서 이제 약간씩 그 노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네.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시선을 마주친다 한두 번 정도 그럴 경우는 반드시 의심하셔야 네.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찍는 것 같으면은 확실히 그 피해 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야만이 서로 이런 것은 예방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 요건 좀 조금 민감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카메라가 잘못 이제 시선이 와갖고 오해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명확히 하고 지나가는 건 본인과 당사자들 위해서 좋은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펜션이라든가 모텔 같은 게 흔히 말하는 숙박업소에서의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몰카가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이제 인터넷상에 나올 수 있는 몰카 탐지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해드리면 여기에 저기 조명이 있잖아요. 네. 조명에다가 빨간 셀로판지 같은 경우로 쭉 비추면은 카메라의 렌즈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팁 같은 거라든가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전제는 그겁니다. 믿을 수 있는 숙박업소에 가는 게 가장 먼저지만은 응급이라도 그렇게 좀 해두시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휴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범죄 예방 채널 구해줘. 모든 분들이 나를 지키는 범죄 예방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한 주거 침입 의심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 밖에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주거 침입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지구대 경찰관 8명이 사이렌을 끄고 은밀히 출동했습니다. 용의자가 알아챈 뒤 도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근처를 수색하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나뉘어 호위망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라도 부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들어온 주거 침입 의심 신고에서 경찰은 신고자 집 아닌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최근 다른 층으로 이사와 집을 헷갈렸다는 A씨에게 경찰관은 실수로 배를 누르더라도 거주자는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까지 동행해 부동산 거래 기록을 확인한 뒤 철수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할 주거지가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디지털 성범죄 범죄율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좀 선정을 해보았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물론 이게 그냥 단순한 형태의 오인 신고 정도였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외에도 술 먹은 사람이 말하자면 이 여성분을 쫓아 들어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누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미로 그러니까 자기는 재미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공포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재미로 눌러갖고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인 뭐 신고 아니면은 또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이 안에 있는 사람과의 성범죄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는 네. 건 당연한 부분인 거고 경찰은 부분에서는 뭐 처리를 잘한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이제 이런 범죄 혹은 범죄 네. 의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상당히 그 거래 기록까지도 확인했으니까 네. 혹시라도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하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이제 경찰에 신고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친구 네. 뭐 그게 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네. 주변에 두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불러서 같이 주변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이후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신고하게 되면은 혹시 자기가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도어록을 이용한 주거 침입 범죄는 꼭 여성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봤는데 한 남성분 사례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계속 도어락을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했고 끈질기게 계속 문을 열려고 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잠잠해졌지만 너무 놀래서 이제 심장이 계속 뛰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뭐 이런 사례도 있던데요. 이게 남성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도어락 뭐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 무서움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 공간이란 자체는 혼자 사시고 우리나라가 네. 뭐 평균적으로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뭐 100만 가구가 넘으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있고 그것도 한 심야 시간에 누른단 말이에요. 그 공포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전 같은 경우는 뭐 신고하게 되면 네. 사실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네.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딱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혼자 사는 남성들도 역시 만약에 누군가 이제 그 누르고 문을 네. 열었을 때 뭐 흉기를 들이밀고 맞아요. 범죄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안전 부분들이 많이 중요시되는 네. 시대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아파트 보면 그 걸어두는 그 보조 월세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하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문이 있으면은 문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도어락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한 부분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만 이 도어락만 해제하면 이 방범이 완전히 무방비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 상태는 안 좋은 상태죠. 네. 위, 아래 최소한 그 같은 공간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공간에 도어락, 그렇죠. 보조 월세 한 하나 혹은 네.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게 뭐 여성분 혼자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네. 뭐 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오빠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같은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찾아보면요. 이걸 또 해내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도어락만 신뢰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보조월세 최소한 하나, 2개 정도는 네. 하시라. 이런 것이 뭐 필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집을 지키는 도어록인데 이 범죄자들한테는 뚫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 봐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어록을 설치하러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도어록을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어록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던 사람이 범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것도 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네.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범죄자가 아예 작정을 하고 이거 도어록을 만드는 아니면 도어록을 설치하러 다니는 데 잠깐 고용돼 있었다. 한두 달. 그리고 나서 범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경우는 네.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물론 믿어야 되지만은 100%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뭐 이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어락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80% 정도는 신뢰하시지만
나머지 20%는 본인이 사실은 그걸 메꿔야 된다. 네. 보조월세 아니면은 비밀번호가 탐지되지 않도록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CCTV라든가 몰래카메라 같은 거 조심하는 부분 네. 이런 것은 20%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주거 침입 범죄는 뭐 집에 사람이 있으면 더 불안하고 그것도 없어도 불안한 그런 범죄인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집을 비우고 왔는데 누가 침입한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휴가철 내 집을 지키는 그런 예방 팁 알려주시겠어요? 예. 휴가철이라고 하면은 2박 3일 이상 그 집이 비는 거죠. 네. 핵심적인 것은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둑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전단지 같은 거라든가 배달 물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유를 배달한다든가 특별한 그런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부분한테 미리 휴가 간다. 그러니까 배달하지 마시다.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전단지 같은 꼼꼼히 띄워두시는 방법. 그리고 좀 깨끗이 정리하는 그러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려주는 네.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바깥의 부분 말하자면 뭐 창문 같은 거에 미리 불을 다 켜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 뭐 사실 그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신에 문을 꼭 닫는다든가 최소한 이제 빨랫감 같은 경우를 정리해 둔다든가. 그러니까 바깥을 봤을 때 평소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시는 네. 것 정도.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친구라든가 주변에 사는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한 번 정도는 좀 봐달라라는 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할 경우에 지구대 같은 데다가 이거 우리가 휴가 가기 때문에 좀 순찰을 한번 더 돌아달라라고 하는 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거 전제는 그겁니다. 오피스텔이든가 다중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따로 있기 네. 때문에 관리인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제 원룸이라든가 다우 같은 경우는 그 지구대에 부탁하는 방법.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작지만은 핵심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주거 침입 범죄 예방 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이 침입하는 부분 말하자면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늘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본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항상 신고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게끔 항상 연락처를 네. 확보해 두고 본인의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확인해 두는 방법들도 필요한 네. 부분인 거고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창 안전 그리고 이제 출입할 때의 문제점들 출입할 때 본인의 주변을 경계하는 것들 등등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은 본인을 지키는 핵심적인 네. 방법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뭐 보조 걸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집을 지키는 그런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또는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범죄자는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크라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범죄 예방 필독 지식 구해줘.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MC 송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